하반신 마비가 걷는다? 정말 수술만 해놓고 막 걸어 다니는데 저절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키가 막 커지는 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 자, 오늘 주제는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몸에 장착이 가능한, 그리고 로봇은 다 아시죠? 우리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는 로봇 하면 이제 산업용 로봇이 제일 많고요. 제가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줄기세포예요. 특히 이제 신경마비 환자들을 살리는 치료를 하면서 신경을 살리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줄기세포 분야인데, 뭐 아시다시피 줄기세포가 이렇게 썩 드라마틱하게 발전되지를 않고 있어요. 말만 무성하고. 반면에 컴퓨터, AI, 로봇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인간처럼 걷는 로봇, 일하는 로봇, 그리고 아주 섬세한 손 기능을 가진 로봇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가장 이제 웨어러블 로봇 중에 가장 뭐랄까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개발이 된 거, 많이 우리 의료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마비 환자를 걷게 만드는 로봇이죠. 지금은 마비 환자는 어떻게 다녀요? 바를 사용하고, 아주 심한 환자는 결국은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죠. 말이 웨어러블 로봇이지, 이 메커니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일단 사람이 걸으려면 척추 신경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로봇가 그 신경을 대신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가끔 뉴스 같은 데는 많이 나오죠. 웨어러블 로봇, MIT 공대, 뭐, 그런 데에서 이제 인간에 착용할 수 있는 로봇들을 개발이 됐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상용화가 잘 안 되죠. 일단, 가격이, 장난이 아니겠죠. 몇 억씩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쓰고 싶어도. 최소한 몇백만 원대는 돼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과가 붙어요. 과학기술자들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맡고, 의료기술 하는 사람들, 특히 신경외과, 뭐 신경과, 그다음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뭐 모든 다 협진이 이제 필요한 그런 과정이죠. 특히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브레이스, 그러니까 보조기, 일종의 보조기잖아요. 웨어러블 로봇도. 보조기 측면에서는 그쪽 전문가들이 많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이제 군병원. 군 환자들이 좀 총상 환자나 마비 환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군병원에 있는 재활의학과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쓴다, 사용한다, 환자분들한테 적용한다, 그러기에는 조금, 우리 환자군 자체가 이렇게 마비가 온 환자들은 그렇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간혹 이제 그런 신경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환자들을 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신경을 살려볼까 해서 이제 줄기세포를 공부하게 됐고,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뭘로 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로봇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고, 항상 우리가 기초라는 게 있어. 모든 공부에는 기초가 있고, 과학에도 기초과학이라고 있는데, 기초과학이 없이는 그런 첨단 기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과학, 특히 우리 의료에 있어서도 임상이 아닌 뭐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니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그걸 사용하면 안 되죠. 허리가 아프면 복대를 사용을 하면 조금 편한데 복대를 장시간 사용하면 근력이 약화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풀 수 있으면 풀려야죠. 모든 보조기, 보호대, 로보트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야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근데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다. 나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의료가 가장 이렇게 절벽에 딱 부딪히는 게 마비 환자를 직립보행시킬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일종의 절벽이거든요. 그거는 하반신 마비가 걷는다. 그러면 완전히 절벽인데 그거를 걷게 한다는 거는 굉장한 정말 꿈의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 대상이 되는 거죠. 좀 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 물론 주체는 인간이지만. 그렇죠.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야 되고 파워도 그만큼 나와야 되고 또 인간의 그 착용감도 있어야 되고 막 착용하는데 한 20분씩 걸리면 그거 뭐 하나만 네? 뭐 불편해서 쓰겠어요. 그런 걸 모두 갖추려면 아직은 좀 멀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좋아지겠죠. 요즘에 이제 사지 연장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이제 우리 프리사이즈 이미 나와 있지만 외고정을 안 하고 갈수록 내고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죠. 프리사이즈가 가장 큰 맹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체중 부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체중 부하가 되는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3년 전인가요? 스트라이드라는 기계가 나왔는데 그건 실패로 끝났죠. 근데 이번에 새로 이제 개발이 돼서 프리사이즈 맥스라는 기계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수술만 해놓고 막 걸어 다니는데 저절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키가 막 커지는 거. 정말 꿈에 그런 기계가 나올 수도 있죠. 굉장히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문제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프리사이즈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더 비싸지면 비싸졌지 싸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문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줄어들기보다는 더 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거를 이용해서 또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이제 분야가 또 많이 발전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를 치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 좋아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그런 걸 보조기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좀 편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만족할 만한 일이긴 한데 어려워요. 아무튼 그 분야 자체가. 또 안 하던 거 또 새롭게 하려면 더 어렵겠죠. 저는 첨단 기술은 언제든지 이제 도입할 생각은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KDA, 그러니까 한국식약청에서 이제 승인받은 거, FDA, 미국 식약청에서 승인받은 거, 다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써보면 또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계를 이렇게 환자한테 적용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옛날에는 정말 프론티어 정신으로 나오자마자 이렇게 확 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외국에서 한 2, 3년 보아요. 2, 3년 쓰는 거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도입을 하고 가장 제가 옳았던 게 스트라이더예요. 스트라이더가 왔을 때 나는 그게 처음에 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컨셉도 좋고 아주 좋은 기계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안 썼어요. 좀 보고 나서 쓰자. 근데 역시나 그냥
썼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오늘은 조금 번외로 좀 약간 빠져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